명예퇴직을 했다. 당연히 맞죠. 정년퇴직했다. 당연히 맞죠. 일용 근로자였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실업급여 대상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성기 유튜브 채널에서 퇴직 후 나랏돈 타먹기를 맡은 이쁜 에디터 김주은입니다. 제 별칭이 이쁜 에디터가 된 이유는 1994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작년 11월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잡지, 소셜미디어, 패션필름 등 소위 말하는 이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늦가을 저 역시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 에디터 팀워크라는 작은 개인 사무실을 창업하게 되면서 저 역시 늦게나마 두 번째 커리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퇴직 후 교육받을 수 있는 각종 바우처 지원 제도, 워크넷 활용한 구직활동, 조기 재취업 수당, 창업 지원금 등 그러한 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나랏돈이 정말 제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나 전성기 재단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 퇴직 후 인생 2막 준비 과정 및 경험담을 라이나 전성기 유튜브 채널에 퇴직 후 나랏돈 타먹기 란 주제로 시리즈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순서로 실업급여를 빼먹지 않고 알뜰하게 챙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 퇴사해서 직접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40, 50대 중장년층의 입장에서 본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위주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제1화 실업급여 알뜰하게 챙기는 법. 실업급여 왜 중요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는 매번 제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국가지원제도 중에서 실업급여입니다. 이름에도 급여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액수가 꽤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계산기가 나옵니다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이 시급 8,350원이 되면서 1일치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120원이고 최고 상한액이 66,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에서 31일 사이라고 봤을 때 최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180만 원 수준에서 최고 204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인 8개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600만 원이 됩니다. 놓치기엔 아까운 꽤 쏠쏠한 금액이 되겠죠? 실업급여 대상은 누구? 이제 저처럼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 나 같은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인 퇴사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했다, 정년퇴직했다. 실업급여 대상 맞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였는데 폐업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였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고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였더라도 가능합니다. 용역업체 소개로 청소 경비 일을 했다. 용역업체 사업주가 계속 변경돼서 고용보험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가 반복되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번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인가?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본인이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내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했는지,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랑 이직 확인서가 도착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4대 보험 관련해서 퇴직 상실 신고를 하는 주체가 여러분의 전 직장이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상실 사유가 기록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드 11번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코드 22번이 11번이랑 대칭되는 건데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나 자진퇴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퇴사,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인 거죠. 해고, 명예퇴직, 공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근로자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거나 공고사직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코드 31번이 정년퇴직, 또 코드 32번이 계약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로 인한 퇴사, 그 다음에 코드 41번이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 코드 42번이 이중고용된 근로자입니다. 특히나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미지급에 해당되는 상실 코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코드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26번 근로자 기책 사유에 따른 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권고사직을 남발하게 되면은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코드 23번인데 코드 26번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 내 손으로 사표 내고도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표를 냈습니다만 왠지 실업급여를 포기하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으시죠? 다음 생생한 사연을 들어보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과연 이분들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이 넘는 회사였거든요. 먼 곳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 결혼으로 김포로 이사를 가게 돼서 논현동 사무실까지 출퇴근에 지하철, 버스로 여러 번 갈아타면서 하루 3시간 이상을 소요하다 보니 몸이 너무 피곤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입니다.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정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원래 그 돈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당초 월급을 세전 4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350만 원으로 100만 원 깎여서 지급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그 회사랑 계약을 했던 그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서 그 월급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보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그런 차이 금액이 발생했다면은 실업급여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고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본인이 외동딸인지라 집에서 간호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C씨의 사연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기간에 기업에서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항공기 기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지상근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 전환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남성분이었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지상 근무로 업무 전환을 신청하셨는데 회사 사정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결국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부상 그런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더 이상 불가능해져서 이렇게 업무 전환을 신청했지만은 기업의 또 사정상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의사 소견서나 고용했던 사업주의 의견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까먹지 말자. 사실 나라 돈이라는 게 세금을 내기는 쉬운데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이만한 게 없는 거죠. 특히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청 자격과 신청하기 전 체크리스트만 잘만 살펴봐도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의 지원 제도가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익힌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체크리스트 내용 중에 여전히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관련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개인마다 궁금한 점을 한번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이어 똑부러지게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중에서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쁜 에디터의 두 번째 인생 유튜브 채널 및 라이나 전성기 유튜브 채널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응원의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아래 구독자 신청 꾹 하고 눌러주세요.